마켓주민 월요일은 이번 한 주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는 코너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700을 일단 좀 회복을 한 모양새이고요. 주간 전망 보니까 한 2,650에서 2,800까지들 내다보고 있는데 네. 언제 지수가 3,000이었나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약해가지고요. 이번 반등이 한 2,800 언저리까지는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반등이란 단어를 쓰기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와 상황들을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뉴욕 증시가 지난주 같은 경우 지지난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2,600선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이제 좀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 그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면은 긍정적입니다만 국내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측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여기에 무게를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와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지금 일단 개별 종목들이 산별적으로 지난주부터 많이 이제 뭐 새 정부 테마주들이란지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주들이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결국 대형주들이 움직여서 지수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뭐 서서히 뭐 올라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만한 요소도 또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좀 더 확인하는 여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이죠. 전쟁 문제는 뭐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3월 FOMC 끝났고 금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점점 축소되고 이게 이제 소위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년물, 10년물을 놓고 볼 때 2년 정도도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가능하죠. 하지만 10년 뒤에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리스크가 커지죠. 그러면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우리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물 채권 금리는 좀 싸더라도 10년물 채권 가격은 비싸야 우리가 10년물을 살 만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은 금리가 낮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낮아야 되는데 이게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장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장기에 대한 경기 전망을 우리가 불투명해지고 장기에 대해서 경기 전망세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FOMC 회의 이후에 지난 주말에 각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치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목표치, 그러니까 예상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미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느냐, 정말 강하게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미국의 FOMC가 발표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호재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더 늦춰지게 된다라든지 경제 전망치가 수년됨으로써 금리 인상이 미뤄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돌발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이제 기업들 얘기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데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수는 상당히 못 움직여요.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 주총이 있었고요. 네.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비전도 발표가 됐었고, 삼성전자가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GOS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의 대표성,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전자가 가게 된다라면 지수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3,000포인트가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생과 관련된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량성 그리고 장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20년에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심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무턱대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신다라는 건 대부분 물타기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물타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결코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량회사하고 실적 좋아서 샀는데 주가는 못 오르고 삼성전자는 못 오르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로봇 사업하겠다는 얘기로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 예. 그다음에 주총에서 또 메타버스 언급하면서 메타버스 갔는데요. 예. 로봇 사업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투자한다 이건 아니죠. 강한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을 이제 얘기가 슬슬 흘러 나오긴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비서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본격적인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총장에서 공식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호재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결국 삼성이 어떠한 로봇을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설왕설래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과 비슷한 흡사한 로봇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한 현대차도 로봇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인수를 해서 네. 로봇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삼성도 나아갈 방향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관련 업계는 호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 기업 중에 과연 삼성과 협업할 로봇 관련주들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거기에는 저는 조금 선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테마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정말 로봇 테마라고 불리우기 어려운 왕구형 로봇이라든지 청소기업 로봇도 지금 로봇 테마로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엊그제 상장된 유진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자동화용 로봇이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일부 나름대로 중견 업체들이 몇 개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들과 손을 잡을 리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 삼성이 스스로 개발을 하던 아니면 외국의 글로벌 유수의 정말 탑티어의 기업을 인수를 하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로봇 산업에 대한 지능과 붐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성 얘기 나오면서 급등할 때도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AI나 로봇이나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또 오르고 있어서요. 또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한번 주가 보여주시면 조금 전에 소장님 언급하셨지만 상장은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장했는데 따상했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따상을 받고요. 전날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죠. 예, 유일 로보틱스가 네. 오늘도 10% 넘게 갑니다. 예, 로봇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시세 흐름을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잖아요. 네, 예. 계속해서 확진자도 이제 고점을 좀 찍은 것 같고 네, 예. 사적 모임도 확대됐고 리오프닝 좀 오를 수 있는 거 어디가 있을까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테마는 아니죠. 작년서부터 그렇죠, 예. 리오프닝과 관련된 많은 이제 테마들이 작년 여름과 가을에 본격적으로 한 차례 올랐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면서 한 차례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일부 국가들이 빗장을 열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들의 어떤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리오프닝 관련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 조정기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긴 하겠죠.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전 직원 출근령을 내리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쏟아부었는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발목을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도 이제 일부 항공주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 오사카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행기들을 많이 띄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발목이 잡힐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적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저도 최근에 어렵게 잡았던 약속을 또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당장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름이 지나야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해외 여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면 주가가 또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밸류가 좀 싸지 않다라고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는 압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내 수요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4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당선인께서 외교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예. 오히려 소비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BGF 리테일이라든지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소비주 관련주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활발히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도 하겠는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가 예. 최근 조금 안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가상화폐 얘기는 전략을 짜기는 어려우니까 네.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이런 종목들도 좀 바닥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낙폭과대라는 인식이 통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올라가는 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불안할 때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회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이 터졌으면 가상화폐가 돼야 되는데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가상화폐 가격도 같이 밀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죠. 밀리면 사서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물론 3천만 원 정도에 사신 분들, 3, 4천만 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낮겠습니다만 이거는 갈수록 요 갭은 줄어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거래소라든지 투자 기업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나서기 전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규제 안으로 지금 불러들이는 작업들을 공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독립적인 거래소들의 영업이익은 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봐야 될 일정하고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그 각 연준 위원들의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발언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나타냄에 따라서 때로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당장 오늘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연설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화요일부터, 오늘은 이제 일본 시장이 쉽니다만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빽빽하게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SK텔레콤,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이런 것들이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향후 기업들의 전망들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